우리 한국 사회 문화는 큰 폐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한 경쟁에 한계가 없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다수가 자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협력과 신뢰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슨 시험 정보 들어오면 안 가르쳐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옆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런 사회에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한국 사회 문화는 유대감이나 관계 안에서의 가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그런 특성은 장점도 많습니다. 내 한 번 친구면 얘를 뭐 끝까지 간다, 이거 있잖아. 근데 힘든 점은 너무 이 관계를 중요시하고 개인보다 단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었고 전후 국가에서 세계가 우러보는 나라가 된 거는 막 진짜 똘똘 뭉쳐서 함께 열심히 서로 내 생각 안 하고 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아직도 그 습관과 생각은 문화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각각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생기는 게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다, 이 부분을 많이 존중해 주지 않는? 왜냐면 우리 식당 가도 15명이 가면 통일해야 15개 딴 거 시키면 다들 싫어하죠. 왜냐면 나는 짜장면 안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내가 쉽게 짜장면을 얘기하는 거지, 모든 상황에서 나는 꼭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을 수 있잖아. 근데 한국 사회는 동질화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키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성적은 이 정도 돼야 되고, 학교는 이 정도 나와야 되고, 돈은 이 정도 벌어야 되고, 집 사이즈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차는 이 정도, 이게 다 네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천만 명을 생각해보세요. 이 네모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네모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별이야.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네모가 탁 세워놓기 좋잖아. 야, 너는 여기 좀 많이 별나다, 이렇게 좀 쳐봐. 딴 애들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니? 학원도 보내주고 이것도 하고 막 계속 네모. 그러면 내가 별인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모 안에 계속 들어가야 돼.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내가 나로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까요? 너 별나다, 이상하다, 이게 뭐 났냐? 그런 말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하는 만큼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이거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더 크다는 거는 그렇게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자율성이란 게 없으면 행복하고 만족스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를 쫙 줄 세워서 네모 쫙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다 행복하다, 사는 게 참 재밌다, 이런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이건 OECD 밥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잘 산다는 국가에서는 행복도가 바닥 수준입니다. 그런 걸 봐도 잘 알 수 있고, 또 자살률 좀 산다는 나라 독보적인 일돈이 평균의 2.5배 정도 돼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나라의 장점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깥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면을 둘러보면 정신건강 지표나 내면의 건강 지표가 바닥입니다. 아주 안타깝죠. 이제는 이걸 올릴 때가 된 거예요. 그거랑도 관련이 있죠. 제가 외적 동기, 내적 동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분들이 내적 동기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동기 하면 다 외적 동기 생각. 아이한테 어떻게 공부 잘하도록 동기를 주지? 이번에 평균 95점 넘게 나오면 플레이스테이션 사준다. 이게 다 외적 동기인데, 그 동기라고 말하면 보통 뭐 상이나 벌을 준다. 우리 사회가 동기라는 게 거의 외적 동기밖에 없다고 계속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나 동기를 주는 걸 다 외적 동기로 생각하세요. 그럼 큰 부분을 잃고 있는 거예요. 내적 동기. 내적 동기가 뭘까요? 내적 동기. 내적 동기는 그 일 자체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일 자체.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내적 동기는 그 공부 책 읽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 내용에 내가 궁금한 걸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애가 레고를 좋아하는데 레고에 대한 책을 읽어. 그럼 재밌잖아. 그게 흥미, 호기심, 뭐가 알고 싶어서 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보람이나 뿌듯함? 그다음 가치, 누구를 도와준다거나. 예를 들면 의사가 되는 가장 큰 사실 내적 동기는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준다. 이게 의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적 동기예요. 근데 외적 동기라는 것 자체가 바깥의 상벌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바깥의 상벌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을 100% 잘 주지 않잖아요. 승진을 다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적 동기는 대체로 경쟁을 유발합니다. 우리 사회가 무한 경쟁에 한계가 없어. 그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경쟁 사회가 된 게 외적 동기를 계속 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쟁을 유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 승진하는 애가 있고 반에서 5등 드는 애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안 된 사람이죠. 안 된 사람이 더 많습니까? 된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이러니인 게, 외적 동기를 막 이렇게 아이들도 몰고 어른들도 몰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자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딴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반대편으로 보면 그 딴 사람 소수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는 다 못했는데 나 여기 왔다?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로 계속 사람들을 드라이브 하다 보면 위에 소수는 갑에 쓰고 나머지는 다 을로 느끼는 등급이 나눠지면서 갑을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문화적인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사회에 갑질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이 자기 대학교 얘기하면서 나는 이만큼 했다. 너는 어떻게 됐니? 이런 게 모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장이 직원에게, 식당 종업원에게 이렇게 하여튼 다 뭐 어디서 조금씩 이렇게 나는 이 정도 했다. 너는 뭐 했니? 이런 게 돼서 그런 문화가 만연한 게 외국에도 좀 알려져 있어요. 부끄럽지만 여러 가지 신문에 나와요. GAPJIL. 그 다음에 또 큰 폐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상을 성취해야 되고 몇 명밖에 안 주는데 얘 말고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협력이 잘 될까요? 협력. 그 다음에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신뢰? 뭔가 좋은 정보 있으면 서로 나눠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외적 동기를 계속 주면서 경쟁을 막 시키잖아요. 보통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경쟁을 시켜야 얘가 더 잘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구조와 전체적인 조직과 전체적인 사회에서 보면 옆에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협력과 신뢰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슨 시험 정보 들어오면 안 가르쳐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옆에 지점, 내 지점, 우리 부서, 저 부서 말을 안 하게 돼요. 내가 더 1등 해야 되는데 이제 심하면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죠. 계속 서로 헐뜯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회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옆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옆에 사람과 계속 경쟁해서 다 적인 그런 사회에 살고 싶으세요? 아무도 그런 사회에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애한테는 사회가 그렇단다. 너 해서 1등 돼야지. 너 먹히는 게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는지 왜 그 사회를 또 만들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 사회를 바꿔야 되고 분명히 우리 자녀들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어른인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안 바꾸고 그대로 이걸 밑에 사람들한테 그대로 주잖아요. 다음 세대는 사실 지금 세대한테 왜 이런 사회를 그대로 물려줬어요? 바꿔서 물려줬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외적 동기만 해서 경쟁해서 이겨야지. 네가 뭔가 성취하고 안 그러면 이제 무시하고 살고 그래야 네가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개념은 진짜 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정적인 사회 안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조금 더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거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에 대한 신념이 긍정적이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좀 나는 열등하다, 나는 못했다, 난 그걸 못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걸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이걸 self-talk이라 그래요. 스스로 하는 말이죠. self-talk을 자기에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유튜브 채널 닥터 지학원 시작할 때마다 제가 breathing 하면서 self-talk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꼭 해주셔야 돼요. I am worthy.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가치 좀 많이 부족한데요. 교수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많은데 그건 사실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절대적인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I'm worthy를 계속 얘기해줘요. You're worthy. 자기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나영, you're worthy. 네가 성적이 좋은지 외모가 예쁜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no matter what. 아무것도 상관없이 you're worthy라고 계속 얘기해줘요. You're worthy no matter what. 그 다음에는 I'm lovable. 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꼭 얘기해줘야 돼요. I'm loved.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난 사랑받아 충분한 사람이야.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잘 모르면 여러 가지가 꼬입니다. 정신건강도 꼬이고 관계도 꼬이고. 이거 두 개는 진리예요. 진리. 그거를 계속 스스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긍정적인 발을 내디딜 수가 있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는 말, 내가 주로 쓰는 말은 생각의 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로 생각하는 생각이 진짜 많은 차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책 Core Mind의 중심도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가는 그 trajectory,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강조하고 어른들한테도 강조하는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 안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섞여 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단점이 많지만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패를 좀 일찍 경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대 인턴까지 하고 레지던트를 떨어져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거대한 무슨 꿈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미국에 레지던트를 여기 붙었으면 한국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인턴에서 레지던트 떨어지면 사실 되게 큰 실패거든요. 인턴에서 레지던트 떨어진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떨어지고 되게 큰 실패를 안고 미국에 갔는데 좀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1년 만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뇌영상 연구소에 들어가게 되고 존스 홉킨스에 오게 되고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좀 실패나 시련이나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완전 100% 나쁜 게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특히 젊으신 분이나 뭔 일을 새로 하시는 분은 꼭 그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경험을 아프고 나서도 했어요. 제가 굉장히 되게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었다가 2017년에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거의 1년을 풀 장애 등급 받으면서 거의 집에 누워있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 일도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좀 멘붕이 왔어요. 이게 내가 열심히 그때까지 살았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제 의사 일도 못하고 그러면 대부분 다 되게 불행하게 생각했겠죠. 이게 뭐냐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뭔가 여기서 할 일이 있겠지 누워서도 할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시작한 게 집필이에요. 누워서 쓸 수 있는 받침대 사서 집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이번 책이 네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 경험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상황에 양면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뒷면을 찾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고 청년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100년 살면서 먹구름이 끼지 않을 수가 없어. 실패하지 않을 수 없고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이제 확 좌절해버리면 이제 성장이 거기서 주춤하거나 멈추거나 뒤로 갈 수 있지만 그 무너진 안에도 뒷면에 밝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뒷면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 꼭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I have to go to school, I have to go to work, I have to finish this project 뭐 이걸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H라는 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나의 주도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주도해서 하는 일입니까? I have to라고 하면 그 말 자체에 다른 사람이 시켜서 내가 해야 돼.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억지로 해야 돼. 이런 뉘앙스가 좀 들어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 사회에 살면서 그 have to라고 생각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이제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했을 때 감옥에 가는 일 있습니까? 누가 나를 칼 들이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잘 생각해 보면 I have to라고 하는 게 사실은 have to가 아니고 I choose to인 거예요. 아니에요. 나 이거 지금 월세 내고 하려면 직장을 가야 돼요. 아니에요. 직장 안 가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월세를 못 내니까 고시원에 들어가. 컵라면 뭐 먹어.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이 안 하는 이유는 you chose it. 내가 직장을 가서 월세를 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말 하나 바꿈으로써 주도성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I have to라고 하지 말고 I choose to라고 하면서 내가 하기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세부터 바뀌어요. I have to에서 I choose to. 딱 이런 주도성, 내가 남이 시켜서 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다는 걸 일단 하셔야 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뛰는 마법의 말이 있어요. I get to라는 말이 있어요. get to는 뭐냐면 뭘 하게 될 기회를 얻어서 좋다 이거예요. I get to go to Disneyland. Like 디즈니랜드 가게 돼서 너무 좋아 이런 거. 제가 그 개념을 언제 깨달았냐면은 제가 직접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아까 몇 년 전에 엄청 아파서 거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다가 한 1년 정도 이제 집중 치료하고 쉬고 막 겨우 조금 좋아져서 직장을 다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직장 못 가게 됐을 때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까지 가서 맨 땅에 헤딩하고 고생해가지고 의사 되고 그때 이제 막 결혼도 했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싹 다 없어지고 제가 환자가 돼서 한국에 친정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다시 일하러 돌아가게 해달라는 게 저의 되게 큰 기도이고 욕구였어요. 왜냐면 의사가 아닌 삶이 아무 일도 못하는 삶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회복을 해서 일주일에 3일만 일을 하기로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똑같은 길인데 그 전에는 제가 일하러 갈 때 일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도 그래도 랄라랄라라 하면서 하게 잘 안 돼요. 아침에 매일매일 가는데. 그래서 또 일어나야 되네. 좀 더 자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또 오늘도 가야 되네. 근데 그 제가 돌아온 날 진짜 운전할 힘도 없어서 남편이 운전을 해줬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갑니다. 직장으로. 그 직장으로 가는 길에 볼티모어 들어가는 고가도로가 있어요. 그 고가도로 탁 올라가면 볼티모어 스카이라인이 쫙 보입니다. 드디어 제가 1년 동안 떠나다가 있던 직장을 가는 길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스카이라인을 탁 듣고 내가 일하러 왔구나 하니까 진짜 눈물이 확 차오르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가 눈물이 싹 찰나요. 그때가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I have to go to work 그랬을까요? I get to go to work. Finally, I get to go to work. 와, 내가 드디어 일을 하러 오게 됐구나. 그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볼티모어 스카이라인이고 몸은 더 힘들었지만 내가 왜 have to라고 하지 않고 get to라고 했느냐. 거기에 그 마법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바로 gratitude.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일하고 된 게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눈이 바뀌잖아요. 그럼 엄청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내가 열등감 있는 것 같고 내가 못한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처음에 I'm worthy, I'm lovable 꼭 하라 했죠. 그런 다음에 I have to라고 하는 일을 I choose to로 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I get to. 와, 내가 학교 갈 수가 있다니. 와, 이렇게 매일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니. 와, 이렇게 밥 먹여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마법이 왜 일어나냐면 gratitude는 머리에 감사 회로가 있어요. 감사를 하면 머리에서 반짝반짝 하는 곳들이 있어요. 두 군데 정도 얘기해보면 전전두엽이 이제 그쪽으로 혈이 막 갑니다. 전전두엽은 고기능 사고를 하는 곳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좀 더 현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시상하부라는 것이 또 활발하게 혈류가 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상하부는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어가지고 몸이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몸이 편안하면 부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근데 감사를 하면 몸이 평안해지면서 부교감신경 쪽이 활성화돼요. 호흡이 천천히 나오게 되고 심장도 좀 더 차분하게 뛰게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차분해지고 긴장도가 떨어지고 잠도 잘 오게 돼요. 그 다음에 머리 안에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neurotransmitters, 신경 전달 물질이라 하잖아. 그 중에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 도파민은 동기부여하고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 좋고 또 그 일을 또 하고 싶어져요. 감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를 또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나와요.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고 대부분의 항우울제에는 세로토닌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세로토닌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기분이 좋아져. 그 다음에 감사 더 하고 싶어져. 그 다음에 내가 복 받은 사람처럼 생각돼. 그래서 봐요. I have to에서 우리 I choose to로 갔죠. I get to로 가잖아요. 내가 이걸 하게 됐다니.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 자세와 말 그렇게 했을 때 몸에서 저절로 생각도 현명하게 되고 몸도 편안하게 되고 기분은 좋아지게 되고 그 일을 더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애써야 되는 부분은 그 약간의 생각의 전환이에요. have to에서 choose to에서 그 생각의 전환을 하면 바로 그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I have to 하던 일을 I get to로 한번 바꿔보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 회로는 저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회로를 돌려놓으면요 얘가 고속도로가 돼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 효과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얘가 또 마법인 건 뭐냐면 win-win situation이 돼요. 내가 이분한테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스켜주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럼 내 회로 돌아가죠. 저 사람 회로도 돌려줘요. 그러면 저 사람도 기분 좋고 저 사람도 동기가 더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막 짜증나게 잘 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고 감사할 거가 혹시 있나 하면 그 찾아서 얘기해줘요. 오늘 거기 뭐가 떨어졌어. 과자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내 회로 돌아가고 저 사람 회로도 돌아가요. 제가 이런 거를 많이 알려드리고 한번 다 실험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제가 감사 굉장히 강조하고 I get to 마법의 말 다 해보시라 하고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감사의 효과를 많이 가르쳐드려요. 그러고 나서 진짜 변한 분들이 많고 제가 감사요법이라 불러서 제 카페에 오시면 감사도 쫙 적을 수 있어요. 남의 감사를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감사를 읽는데 회로가 돌아가요. 그래서 세로토닌 올라가고 도파민 올라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해지는 걸 직접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대체로 부정적인 사회 안에서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 굴러가는 사람과 긍정적인 것을 취주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노력해서 말도 I choose to, I get to 이렇게 하시고 그 감사한 거 이걸 하게 되는 게 어디야? 나한테 이게 주어진 게 어디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 어두움에 쌓였다 해도 그 어떤 밝은 빛을 보려 노력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것들에 한번 감사하고 주어진 기회에 get t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지금 있는 것보다 하루하루 한 달, 1년, 2년 분명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